월급 받고 그 다음 달에 사퇴를 해서 아주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애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자유통일문화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20년 전에 탈북을 했고, 이번에 이 방문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오토 본비오 미국 청년이 북한에 관광객으로 갔다가 정말 아주 참혹하게 그 고문을 당해서 그 내사 상태로 돌아와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그 침해의 실상을 이 오토 본비오 청년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오토 본비오가 당한 그런 고문과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이 투어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탈북을 하게 된 것은 그 미국의 그 이 LA에 살고 있는 저희 사촌 동생 이혜리 작가가 Still Life with Rice라고 하는 그 이산 가족 소설을 썼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가족의 이야기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청년 시절에 YMCA 활동을 하시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이렇게 피켓 들고 싸우셨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책에 실리게 되면서 저희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될 어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출생한 지 4개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을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 때 쥐약을 아비산이라고 하죠. 예, 그 쥐약을 4봉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다가 잡히면 무조건 쥐약을 먹고 자살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잡혔을 때 쥐약을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일가족 5명이 그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그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희들도 역시 탈북할 때 그 잡히면 쥐약을 먹고 전 가족이 자살을 하자고 그 약속을 하고 떠났었죠. 탈북해서 이제 오니까 그때가 한국이 IMF였어요.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안 좋았고 또 취업이 어려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호텔 청소부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북한에 있을 때보다 참 좋았던 것은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뭐 싫으면 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직접 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취업 시장이 어려웠지만, 저는 그때 보험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보험 설계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보험이 잘 돼가지고 제가 월급도 많이 받게 됐고, 참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밥 먹고 열심히 일하면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회사를 2,700만 원 월급 받고 그 다음 달에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왜? 그랬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생계는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도 키울 수 있다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담하게 그 회사를 사표를 내고 제가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식품 관련된 회사에서 그 품질 감독원으로 13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가장 오래 했으니까 가장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도전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건강음식 전문점을 창업을 하고 그 일을 하다가 이화여대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식품영양학과에
등록을 해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게 됐어요. 이화여대에서 이제 전액 장학금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죠.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양실조입니다. 지금 현재도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실조고 심각한 아사 직전에 영양실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30% 이상 된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이 발표하는 자료거든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이제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다 하고 보니까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는 영양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는 북한의 체제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래 그 북한은 1945년도에 해방됐을 때 남한 지역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4배 잘 살았어요. 4배. 전기는 다 북한에서 나왔고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다 북한에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북한이 70배 못 사는, 그리고 19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에 북한 주민의 12%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그런 나라가 됐죠. 이것은 그 북한의 체제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산 왕조 체제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 재산권을 다 빼앗고 그 서수의 그 엘리트 권력들만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또 폐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경제가 추락을 했고 그 지금 경제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영양실조에 걸리고 수백만이 굶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당국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인권 침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죠.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은 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한반도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권 탄압이 문제이고요. 그 지금 엄청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북한은 인권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체제를 떠나서 이런 건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핵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일본의 문제이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토 원비호 같이 북한에 정말 일반인으로서 미국 국민으로서 그 여행을 갔는데 여행객에게 무슨 국가 전복 기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고문을 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김정은 체제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개인이 김정은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미션을 이렇게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김정은 암살 현상금을 우리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이 전 세계가 북한의 이 인권 탄압에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그 핵은 꼭 제거해야지 이 전 세계 국민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은 북한의 김정은의
그 왕조 체제를 공산 왕조 체제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자 밥줄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놓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지금 노예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 해방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북한 내에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오토 원비호를 추모하고, 이건 오토 원비호가 다녔던 버지니아의 대학생들이 그 장례식에 사용했던 리본이고, 그래서 저는 오토 원비호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 북한에 가서 고문당해서 살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렇게 고문당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 원비호와 북한에서 정말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상징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리본을 만들었고, 이 리본 배지를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고 진짜 인권을 사랑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서 이번에 온 거거든요. 북한은 기본적인 인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의 인권은 더 말할 여지가 없죠. 북한은 원래 가부장적인 이 국가이기 때문에, 왕조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이 가치관이 아주 심한데, 배급제도가 무너지면서 그 생계 유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여성들에게 다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3만 명 중에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북한에서 그 여성들의 그 인권 침해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여성들은 그 남성들의 어떤 성폭력, 가정폭력, 그다음에 이 폭력에 상시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이렇게 이제 건너갔을 때 거기서 성매매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원치 않은 아이들을 낳게 되고, 그러하게 원치 않은 아이들을 낳고 또 이게 중국에서 북송돼서 북한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지금 탈북 여성들이 낳은 이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이 2만, 3만에 이른다고 하는 지금 정보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북한의 여성들의 인권은 사실 이렇게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그 친구는 납치당했을 거예요. 왜냐? 지금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탈북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탈북자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라. 그리고 탈북자의 가족은 3대를 멸족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바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 와서 지금 탈북자들의 활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북한 사회에 아주 깊숙한 치부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김정은의 여러 가지 치부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방송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눈에 든 가시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고 한국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과 해외에만 이걸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유명세를 가진 탈북자를 납치해다가 방송에 내보내는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죠. 탈북자들이 이 활동을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고, 또 이제 간첩이라는 어떤 소문을 내돌림으로써 탈북자 사회가 이 한국 국민들과 이렇게 분리돼서 탈북자와 한국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국민들 사이를 와해시키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임지연 씨를 저는 납치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도 이제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정부가 이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95년 9월에 그 지금 미사일 발사가 진행된 그 지역을 제가 그 다녀가게 됐어요. 왜 다녀가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철길들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다니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인민군 세계 사단인가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새로운 핵기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나오질 않아서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강도 무평리 쪽에서 그 미사일이 나왔다고 하네요. 거기 그때 이제 그 산 세 개를 통째로 들어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비밀 공사였고요. 그리고 땅 밑으로 지하로 갱도를 파서 그 공사를 그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공사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그쪽에서 이제 미사일을 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그 홍보 대사를 맡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의 왕조 공산 왕조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물하는 그날까지 저는 뭐 열심히 활동을 해야